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지난 19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당대회는 북한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 이 같은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까지 겹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실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계획되었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북한이 내세웠던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피폐해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새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대회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 역시 경제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업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에 열렸던 직전 7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가장 강조했던 것도 경제 안정이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라는 단어를 142번이나 언급하면서 주요 산업의 국산화, 농업 생산량 증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고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10월 12일 당창건 75주년을 성대히 맞으려고 했지만 모든 환경 여건, 구조 모든 것을 볼 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1월 8차 당대회로 미룬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꾸려는 듯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내년 당 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 등도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 보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대회 운영과 관련한 강령적 지침을 명시하셨습니다.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당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제 김 위원장이 측근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남 대미 정책은 김여정 부부장, 경제는 박봉주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군사는 최부일 부장과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을 이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분야별 책임자를 두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이 내년 1월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대선은 11월에 치러지고 내년 1월이면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는지 보고 새로운 대외 정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장마로 북한에서도 정말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데요. 네, 그렇죠. 피해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북한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도부의 발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 새로 임명된 김덕훈 내각 총리의 첫 공식 일정은 황해도 수해 복구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을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박봉주 부위원장도 강원도 수해 지역을 찾는 등 계속 수해 복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비가 계속됐고 추가 피해 우려도 여전한데요. 북한 당국은 재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도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연일 농경지 회복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 보도하고 자체로 생산한 후민산 복합 비료를 가지고 농작물의 생육을 빠른 속도로 이제 호전시켜 나왔습니다. 군인을 동원해 철도나 도로 같은 운송망, 전력과 건설 자재 공급 같은 인프라 시설 보완과 주민 의약품 보급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정말 많은 군인이 투입됐네요. 네, 북한 방송은 수해 복구에 나선 군인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대대앞에 막혀진 작업까지를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네, 하지만 성차지 않습니다. 평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 명령관철에서 당의 군대, 민의 군대답게
본질의 앞장서 질풍초 내달리겠습니다. 네,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도 보이네요. 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결사관철하는 인민군대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군과 인민의 협동작전으로 큰 물 피해를 극복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군인정신, 군인본때를 따라 배워 맡은 대상공사를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군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잇따라 방영하고 우리 군대, 우리 인민 같은 노래도 특별 편성하면서 군과 인민의 결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상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선 이번 홍수로 농업 분야는 물론이고 철도나 도로, 또 산업시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수해 복구를 오는 10월 당 창건일까지 자력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 홍수로 농작물과 살림집, 공공 건물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살림집 1만 6,680여 세대와 공공건물 632여 동이 파괴 침수되고 실제 피해는 북한이 밝힌 것보다 규모도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식량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390제곱킬로미터. 그물 피해를 받았을 때는 와서 보니까 정말 벼가 다 감탕에 묻히고 맹고조 병반이 발생돼서 벼가 한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농경지 침수가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황해 남북도는 북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35.6%를 차지하는 최대 곡창지대여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식량 소요량을 갖다가 한 570만 톤 정도로 잡고 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는 30만 톤 정도, 그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수입까지 막혀 86만 톤의 곡물이 부족할 걸로 예측된 상황. 여기에 이번 수해로 30만 톤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해 중국의 식량 지원에 적잖이 의존해온 북한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로 인한 시설 피해 규모는 직접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올해와 비슷한 평균 800mm 정도의 강수량으로 물난리가 났던 2013년 피해 상황을 보면 대략 추산이 가능합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당시 37개의 교량이 파손됐고 113개의 제방은 붕괴되거나 유실됐습니다. 도로도 209곳이 매몰되거나 끊겼습니다. 전체 노선의 97%가 단선이기 때문에 홍수 등으로 노선이 유실될 경우에 대체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객기랑 화물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도로 등이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게 마비가 될 경우에 진짜 그 도시 간의 어떤 그 물자 수송이라든가 생필품 수송이 거의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우선 무너진 철도나 도로, 제방 복구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간 시설 복구에 필요한 전선유와 철강제도 국가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빨리 복구해야 세멘트, 강제를 비롯해서 이거 물동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고 전반적인 피해 복구를 빨리 앞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압식 굴착기, 대형 화물차를 망가동시키고 김정은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수해 복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 창건 75도를 쓸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 단계를 다지는 혁명적 명절로 빛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되도록 노동신문은 이에 대해 원상 복구를 넘어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게 건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수준의 건설이 목표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복구 사업을 철저히 자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몇 달 동안이
올해 그 북한 식량난의 이제 최고점에 다다를 터인데 북한으로서는 아마 별 대안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수해 복구하고 관련해서는 뭐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이제 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이어 코로나와 홍수까지 잇따른 악재에 직면한 북한은 허황된 선전 대신 어려움과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난관이 닥쳐올 수 있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신문 논설은 사람은 정에 살고 의리에 산다는 말로 주민들에게 충성과 애국심 그리고 의리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굳이 애써 선전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개하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실제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엄중한 만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통치의 어떤 부담감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다. 내년 1월 당대회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겠다며 경제 분야에서 한 발 물러선 북한. 당분간은 코로나 극복과 수해 복구가 최우선 정치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탈북민 청년들 100명 중에 5명은 이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바로 창업인데요. 그런데 창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 재단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금요일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곳을 찾았습니다. So what we seek to test using this, a design of a platform. 샘플 같은 나올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와 사업 데이터를 만들었고.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이들. 대체 정체가 뭘까요? 무려 30명의 각국의 젊은이들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곳에 모였다는데요. 통일한국을 주도할 북한 이탈 청년,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었던 한국, 외국 청년들이 함께 더불어 만들 세상을 준비하는 글로벌 팀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한 재단이 작년부터 탈북 청년을 비롯해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전문 창업 과정을 준비한 겁니다. 북한에서 흔히 가정식처럼 주식처럼 먹던 옥수수나 느릅쟁이라는 국수가 있어요.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밀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태양광 사업 준비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만으로 가득했던 청년들의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 선을 보일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이름하여 아산상회.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아이템 개발은 물론 마음도 나눕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인데 저도 어떨 때는 이방인이라는 느낌 들어요. 여기 계시는 탈북민들도 똑같은 경험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완전 공동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든지 탈북민이든지 한국에 계시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포용 많은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르신 자서전을 준비하던 수영 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탈북 청년을 만나면서 탈북민 자서전이라는 새로운 아이템까지 준비하게 됐죠. 저희는 단순히 이야기를 담고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가공 공장들을 돌아볼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 낯이 익은데요. 바로 지난 5월 대한민국 최초 기름개구리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던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엔 왜 오신 거죠? 저희가 제품 개발은 다 됐잖아요. 다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장비 이제 가공 시설들이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가 좀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가공 공장들을 좀 다니면서 어떤 불필요한 그런 가공 설비들 말고 딱 우리에게 필요한 설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자 이렇게 또 이번에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을 마치고 시장 조사에 나서는 청년 사업가들.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파워블로거로 활동하는 벨기에 출신의 마리 씨와 탈북민 패션 소녀 지연 씨가 한 팀을 이뤄 동대문 섬유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디어 상품화가 되기까지 각종 교육, 체험, 시장 조사 일체 활동도 아산상회가 지원 사격. 그런데 지연 씨, 아이템 소개 좀 해주세요. 북한에서 오신 친구들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티셔츠에 좀 녹여내려고 해요. 몇 년 입어도 찢어지지 않고 적어도 5년 이상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만들려고 해. 너무 늘어나요,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네, 저희는 안 늘어나는. 혹시 선생님 그 무변형 무변형? 네, 변형이 안 되는 셔츠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지연 씨는 백두산에 답사를 갔다가 패션을 접하게 됐다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외국인 친구가 백두산에 여행을 갔었는데 진짜 찢어진 청바지에 수염이 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지인 줄 알았어요. 아빠한테 왜 거지가 백두산에 온 거냐고 했더니 아빠께서 분명 저 사람은 거지는 아닐 것이야. 왜냐? 백두산까지 왔으니까 아마 부자일 것인데 그렇다면 저 옷은 아마도 패션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 이후로는 패션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던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에도 놀랐던 지연 씨가 남한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아산상회를 통해 자신만의 패션 상품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경험이 지연 씨가 패션 브랜드 CEO의 꿈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기름개구리 사장님 진우 씨는 모 기업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새싹 인삼을 비롯해 다양한 특수 특용 작물들이 첨단 시스템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자신의 농장에도 도입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설정이 다 가능한 거죠. 물이 분무되는 거, 공급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무가 되네요. 소리가 나면서 여기서 예. 지금 물이 나오고 있죠? 와 엄청 신기하네요, 이거는. 네, 여기서 지금 저렇게 설정판에서 네. 이제 숫자만 집어넣으면 다 조절이 됩니다. 야, 요즘은 스마트 시대 스마트팜은 진짜 너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네. 이 정도 실력입니다. 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농장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죠? 개구리들한테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먹이를 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마케팅 트립 나오게 된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질적인 한계에 나아가지 못했던 청년 사업가들. 하지만 이제는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실패도 성공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이 과정을 통해 꼭 성장할 거라는 걸.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장마가 끝나니 이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네, 그래도 파란 하늘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좀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전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남한 드라마를 챙겨본다는데요. 네, 북한에 한류가 들어간 지 오래됐지만 인기가 여전하다는데요. 네. 오늘 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이죠. 김수경 박사님 그리고 강미진 씨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 본다는 사실은 사실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요. 맞아요. 북한 당국에선 계속해서 골칫거리였을 텐데 최근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붕괴해버리는 게 한국 드라마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그 처벌이라든가 단속은 엄청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5월에 북한의 노동신문입니다. 외부 사상 문화를 썩어 빠진 부르주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최근 연이어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지금 뭐 국경 무역도 완전히 닫혀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여론을 좀 단속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중앙에서 강력하게 이런 적지에서 들어오는 문물들을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나섰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뭐 보안원, 보위원들이 이제 단속을 하지만 이렇게 뇌물을 받아서 그냥 무마시켜주기도 하고 또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으면 가벼운 거 그냥 넘어가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중앙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에 걸리면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5년 전에는 그 이전에는 범죄가 이제 중할 경우에 4년 정도의 4년 이하의 징역이 최대 그 형량이었는데 2015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10년까지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한번 잘못 봤다가 정말 굉장히 고초를 당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로 지금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력한 단속에도 외부 드라마, 특히 남한 드라마를 계속 보나요?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본 거는 국경 지역에 이 검열이 몰리다 보니까 국경 쪽 사람들은 일시에 한 걸음 후퇴한 상태고 대신에 내륙 쪽은 드라마 그 USB 좀 빨리 좀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안쪽에서는 좀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처벌을 막 4년까지 받다가 이제는 10년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목숨 걸고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런데요, 볼 사람은 다 봐요. 그 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약은 끊어도 한국 드라마는 못 끊는다. 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어요. 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이 단속을 피해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는 걸까요? 북한에 한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인데요. CD 시대가 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죠. 네, 그 북한에서는 CD-ROM을 알판이라고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이 접경에서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소규모 이제 밀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물건을 떼어다가 사고 파는 그런 분들이 남한 드라마를 이제 가지고 오면은 뭐 그걸 그 시장 장마당에 가가지고 몰래 팔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끼리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일부는 약간 업자들이 생겨서 물품을 가져다가 복제를 해서 팔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국경 지방이었지만 점점 내륙으로 많이 퍼져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어떤 드라마가 그 지역에 이제 그 유통이 되게 되면 정말 소곤소곤하면서 다 알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지하게 되면 제일 일반 선수가 그 검열관네 집을 칩니다. 검열관네 집에 가서 이제 사업 아닌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뇌물 조금 주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한 30분 동안 중국 영화 있다가 그 뒤로부터 한국 영화를 이렇게 CD 자체를 그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럼 강미진 씨는 북한에 있었을 때 언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는 2001년에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때 그 떨리던 그건 지금도 그 영화 제목만 들어와도 떨리거든요. 그 약속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네 마음속에서 날 지우지 마. 약속할게. 강미진 씨 처음 보셨다는 그 영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네요. 네. 아니 저 영화를 볼 때 너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긴장하게 봤고 두 번째는 그 영화 속에 진짜 제가 들어가 앉은 느낌. 지금도 감정이 또 이상해지네요. 2000년대 초반부터 단속을 했다는데 강미진 씨는 걸린 적 없으세요? TV를 모여서 보는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쪽에 2명씩 이제 교대별로 돌아가면서 경비를 세워요. 그리고 보안원이 저쪽 골목에서 나타났다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느닷없이 막 싸워요. 목소리 막 크게 내고 뭐 그 싸우는 소리를 듣고 문 쪽에 앉았던 사람이 빨리 꺼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끄고 이렇게 피하거든요. 근데 되게 고전적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CD를 했다면 지금은 다 USB예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을 2개를 넣더라고요. 2개를 넣고 한 켠에는 북한 영화가 돌아가요. 그리고 한 켠에는 한국 영화를 이제 소량으로 해서 이제 음성 틀어놓고 보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구두발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 뭐 강아지가 킹킹댄다 이러면 빠르게 이제 한국 드라마 뽑아내고 북한 걸 이제 녹음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볼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휴,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기기 발달이 오히려 한류 유입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듭니다. 네, 그 USB에는 정말 작은 칩 안에 여러 가지가 담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들었던 좀 흥미로운 증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북한에 계신 엄마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한국 동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곰새말이라던가 이런 그 한국에서 나오는 동요들을 USB에 담아서 아이한테 들려주면 아이가 보채지도 않고 매우 좋아해서 약간 유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이어서 대중가요 또 동요까지 정말 광범위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USB도 단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단속하는 자, 단속을 당하는 자끼리 서로 이제 점점 이제 숨기는 기술이 늘어나고 또 적발하는 기술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USB 중에서도 스텔스 USB라고 해서 그냥 처음에 이제 꽂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USB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자주 사용을 하거나 어떤 약간의 조작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실제 내용물이 보이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문화적인 컨텐츠가 침투하는 양상도 좀 더 발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궁금한 게 이 한국 드라마나 노래 같은 게 담긴 USB가 돈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 담긴 내용물이 재밌으니까 이렇게 유통이 더 활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어느 정도 되기에 좀 파악이 돼 있나요? 일단 이제 뭐 USB 기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고요. 네네. 그리고 그 USB 안에 순수 한국 영화만 들어가는지 중국 영화가 섞여 들어갔는지도 또 이제 관건이 되고, 그러니까 그 한국 영화 뭐 한두 편, 세 편까지 들어갔다가 하게 되면 북한 돈으로 19,000원 정도를 하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000원이면 거의 쌀 5kg 정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뭐 한국 드라마가 좀 한 10편, 뭐 한 5편 이상 들어갔다 이런 거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장마당에서 산다고 했을 때 남한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당연히 꺼내기가 그렇죠.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남한 드라마를 사고 싶다. 그러면 장마당에 가서 예전에는 사실 뭐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말 이럴 때는 혹시 아랫집 물건이 있냐. 네. 지금은 이 아랫집이 유치원에도 아랫집 거라면 여기 건 걸 다 알기 때문에 아랫집 USB 없어요 이러면 나 보안소에서 잡아가라는 거나 같기 때문에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르메대에 가서도 이 옷 말고 다른 옷이 없어요 이러면 장사꾼들은 한국 걸 찾는구나. 뭐 화장품에 대해 가서 혹시 다른 화장품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 주소를 대주거나. 지금 뭐 아마도 다른이 한국으로 이제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암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USB를 사서 보는 사람들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40대 이상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이제 한류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 40대, 50대, 60대가 되시는 분들도 영화를 쭉 이제 그 제목을 나열을 하는데 막 60개, 70개를 해요.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2008년 2월에 그 뉴욕 필이 평양 공연을 했을 때 그랬었죠. 사회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끝난 지 1년여 정도밖에 안 된 환상의 커플을 날씨 꼬라지. 마음에 들어.
그 당시에 그 북한의 엘리트들이 다 받더라고요. 그 강미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비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라도 단속이 되면 뇌물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엘리트나 네. 돈이 있는 분들이 좀 먼저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또 아까 네. 젊은 세대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이제 새 세대라고 하죠. 그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네. 좀 더 전체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있고 어떤 소비 문화 같은 것들에도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위주의 좀 확산도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남한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단속은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완전히 되돌릴 만큼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한 번 퍼진 남한 한류 드라마가 다시 그렇게 아무도 안 보는 상황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도 이제 개혁 개방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원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대세적인 어떤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북한 당국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한류를 둘러싸고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서로 치열하게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비싼 돈을 지불하고 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왜 남한 드라마와 노래를 보고 들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물? 그게 뭐야? 온천! 계곡? 폭포? 산사태? 용암? 딱딱한 물? 얼음물? 북한말 돌물은 마그마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그마가 암석이 녹아서 된 물이잖아요. 역시 돌물도 돌이 녹아서 된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되어도 단어가 너무 달라서 재정립이나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파장이 꽤 큰데요. 주말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긴 장마 뒤에 찾아온 무더위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고된 8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